보니까 그 21일, 22일인가요? 한국갤럽에서 했던 조사에서는 한 9% 포인트 격차였었거든요. 네. 그때 45대 36, 이재명 후보 45, 김문수 후보 36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전 조사 보면 하여튼 15 내지 20% 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게 계속 좁혀져 가지고 한 자릿수다. 9% 포인트까지 예. 좁혀졌었는데 오늘 조사는 이게 24일, 25일 이틀에 걸쳐서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과 3일 지난 거죠. 그런데 다시 49대 35로 벌어졌어요. 네. 14% 포인트. 그래서 제가 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론조사 공표가 내일부터 금지가 되고 오늘이 사실상 이 여론조사를 공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이때 여론조사 결과가 일주일 뒤에 투표일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더라. 라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역대 대선을 분석해보면 맞아요. 자, 지난 대선에서도 오늘 같은 날,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날 윤석열 39, 이재명 후보 38이었어요. 1%포인트 차이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0.73%포인트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갤럽에서 나온 이 14%포인트 격차, 저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좀 좁혀주면 12, 13, 더 벌어지면 15, 16. 이 정도 표차로 이재명 후보가 압승한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도 하여튼 그 11.5% 포인트인데 어쨌든 여기는 리서치 앤 리서치고 하여튼 한국갤럽이 그래도 가장 그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노태우 정부 때부터 김영삼 그 시절부터 조사가 이루어진 유일한 기관이죠. 그래서 한 자릿수로 좁아졌던 득표율 차이가 다시 이재명 후보가 과반에 육박하면서 두 자릿수로 좀 벌어졌다. 그게 오늘 전반적인 여론조사의 경향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술적으로 이제 고모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제 첨언을 좀 하자면 이게 산술적으로 더해봐도요. 이제 이런 결과가 마지막으로 공표되는 이 결과들을 쭉 이제 평균을 아마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내보면 단일화에 대한 요구나 촉구, 협박, 압박은 이준석 후보에게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양대 후보를 더해봤을 때 이재명 후보에게 사실상 오차 범위 내까지 좀 좁힐 수 있는 혹은 여타 다른 조사로는 실제 더해봤을 때 이재명 후보를 넘어가는 결과들이 근소하게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준석 후보에게 마지막 결심을 촉구하는 김문수 후보 쪽의 요구는 더 거세질 것 같고 한편으로는 꼭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보수 진영에 대한 통합과 화합을 바라는 보수 지지자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이거 패배하면 너 때문에 지는 거야 라는 식의 이제 패배에 대한 책임을 아마 계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한 딜레마에 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 11%나 이런 10% 수치가 지금 보니까 한국갤럽도 11 그리고 동아일보 리서치앤 리서치가 11.3인데 이게 이준석 캠프에서는 선대위에서 보기엔 낮은 수치가 절대 아니거든요. 원래는 10%를 목표로 잡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15까지로 이제 목표를 더 상향 조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의 수치라고 하면 우리 완주해도 되겠는데라는 의견이 나올 것이고 그 의견은 천하람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후보와 정치를 같이 하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방송 출연해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절대로 단일화는 없다라는 식이에요. 근데 두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냥 이대로 밀어붙였다가 개혁신당이 만약에 빚더미에 오르거나 혹은 이 대선 패배의 책임론에 휩싸이게 되면 그 이후에 보수 텃밭 안에서 정치하는 것은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번에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2.7 얻었지만 그 책임론이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심상정만 없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워낙에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구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준석 후보 개인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저는 이 여론조사를 보고 나니까 더 궁금해졌습니다. 네. 갤럽 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11%라던데요. 오늘 나온 매경 MBN 조사에서는 9.6%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10% 전후를 오가는 그렇죠. 그런 10% 상황인데 안팎. 그래서 분수령은 오늘 저녁 TV 토론일 것 같아요. 더욱더 격렬하게 양자 두 정당의 후보들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세우고 그러나 단일화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안 하겠다
그런 입장이죠. 저는 사실 뭐 이 김홍국 교수의 시사버스에 나와서 단일화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딜레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어쨌든 김문수 후보 지금 이재명 후보가 1위고 김문수 후보가 2등 아닙니까? 그리고 한참 뭐 10% 안팎이라고 하지만은 뭐 30% 중반 40% 후반 후보와 한참 떨어진 10% 안팎의 이준석 후보가 있는데 이 같은 범보수 진영의 김문수 후보는 74세 한덕수랑 단일화하겠다는 그 이유 하나로 선택된 아주 무능한 극우 아스팔트 주자 아닙니까? 대선이 끝나면은 사라질 정치인이에요. 만약에 이 2등 주자가 이번에 지더라도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당권을 장악하면서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저는 이준석 후보가 조금이라도 눈치를 보겠지만은 아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김문수는 이번 대선을 끝으로 사라질 정치인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뭐 홍준표, 친인들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은 그리고 저는 명분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안 밀린다. 명분에서도 안 밀린다. 지금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10%에는 범보수 진영에서 그나마 합리적인 사람들 내란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고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그게 옳다. 그런 식으로 국민한테 사죄하고 보수가 환골탈퇴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지금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는데 아니 정광훈의 아바타고 윤석열의 아바타인 김문수를 위해서 내가 주저앉아?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이준석의 미래는 없어요. 저는 이준석이 바보가 아닌 한 결코 단일화 안 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어요. 그러면서 김문수한테 코치라는 거예요. 너 이제 김문수를 잔뜩 축혀 세워주면서 너 사심 없이 지금까지 뭐 노동운동도 하고 뭐 잘했어. 옛날에 그 한나라당 공천위원장 하면서 중진 40명 물갈이도 네가 했잖냐. 지금 그게 필요해. 친윤하고 절연하라는 거예요. 친윤하고. 아니 지금 이 내란 정당 지금 국민의힘 내란 정당 아니냐고. 그러니까 조선일보조차도 뭐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 절연하려면은 최소한 정계 은퇴, 총선 불출마 지금 당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한테 명분을 네가 만들어줘라. 권영세, 권성동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친윤 그 떨거지들 있잖아요. 이철규를 비롯해가지고 다음 총선 출마 안 하겠습니다. TK의 TK 그냥 나오기만 하면 찍어주는 거기서 주구장창 해먹는 수도권 민심에는 관심도 없고 국민의 일반적인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TK 중진들 다 총선 불출마 선언하게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김문수가 그런 식으로 뭐 권영세, 권성동 정계 은퇴 선언 시키고 지금 TK의 중진들 한 뭐 20명, 30명 총선 불출마 선언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준석한테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그 정도 하면은 모르겠어요. 그 정도 하면은 이준석이가 그래도 뭐 이 김문수 국힘이 이제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네? 내란을 비판하고 내란 세력을 비판하고 그것과 완전히 절연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 정도의 전제 조건이 없을 때 이준석이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다.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층들이 52.3%가 이탈한다. 절반 가까이가 이탈하고 김문수 후보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그 조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준석 후보에게는 계속해서 그런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는 건데 몸값을 높이고 있는 행보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마지막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 본인이 자진 사퇴
왜냐하면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성과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보수 진영을 밀어주고 보수 진영의 집권을 위해서 헌신한 모습으로 다음을 노린다. 그런 카드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이제 민병두 전 의원과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우리 박인식 평론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는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흡수되는 단일화를 할 것이냐, 자진해서 사퇴하는 그런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완주해서 완주하되 그러나 거대 정당인 국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접수를 하지 못하면 사실은 본인의 길이 험난하거든요. 완주를 할 것이냐, 아마 세 가지 정도의 경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런 질문 받으면 항상 앞에 까는 것은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낮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뭐 지금 우리 고모님도 말씀 주셨고 아까 시나리오별로 우리 김홍 교수님이 설명을 잘 주신 것처럼 가능성 자체는 낮아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제가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다가 막 지금 국민의힘 쪽에 이 선대위에서 나온 내용들을 조금만 옮겨드리면 물밑에서 만약에 협상이 있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 협상 자체가 결렬됐다라는 느낌을 지금 좀 받게 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언급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제시해라. 우리가 후보직만 빼고는 다 받아주겠다. 그렇죠. 라는 식의 이제 사실상 백지수표. 그러니까 야 제시한 네가 원하는 거죠. 대로 다 해줄게. 네. 총리도 주고 네. 당권도 주고 후보직 빼고는 다 줄게. 이거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뭐라고 나왔느냐? 김용태 단일화 없어도 3자 구도에서 김문수 이길 수 있어. 이거 나왔고요. 단일화 없다면 단일화 할 수 없다면 그 뜻도 존중하겠다. 어제하고 오늘이 온도가 확 달라졌어요. 이 말인즉슨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부 공식적인 라인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개혁신당 선대위와 국민의힘 선대위 쪽의 일부 인사들이 만나서 물밑 협상은 분명히 했겠다. 근데 다만 이것이 당연히 하고 있죠. 분명히 이것이 있었고 결렬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게 아마 1차 결렬이 아니라 그동안 2, 3차 결렬이 있었던 걸로 저는 보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국민의힘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준석 쪽은 할 마음이 없구나. 그냥 독고다이 하겠다는 거구나. 라는 판단이 있어서 아마 이런 언급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홍 교수님이 말씀 주신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멀리 보고 단일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근데 다만 저는 그 윤석열 안철수를 때도요. 안철수 후보가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를 때리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유세 때도 그 유세차에 올라가서 막 손가락이니 뭐니 뭐 비슷한 얘기 하면서 절대로 단일화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하는 걸 보고 사실 너무 충격받아가지고요. 그게 정치입니다. 네, 너무 충격받아서 제가 다시 전제를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다. 네. 생물이다. 네, 그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 물밑 협상이 진행됐고 지금 하고 있는 결렬은 중간 단계의 결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직 더 있습니까? 왜냐하면 29일 모레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네. 내일까지도 시한이 있고요. 예. 또 사전 투표가 시작되더라도 마지막 한 몇 %라도 끌어와서 승리의 길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일화의 길은 마지막까지 열려 있다. 예.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 있었고요.